시벌하시는 강풍과 눈보라 속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햇볕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만 사실 청년 김대중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20대에 쓴 글을 보면 이미 남북 평화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청년 시절부터 키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세 분이 오셔서 공서운동장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 가슴에 꽂힌 말씀 중에 하나가 4대국 보장론이었습니다. 분단 한국의 미래 평화를 보장할 방안은 소련과 중국이 우리가 수교하고 일본과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는 4대국 교차 승인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10대 소년인 저에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2000년 6.15 이분은 마침내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현실로 옮겼습니다. 남북의 지도자가 평양에서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제 근친증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 운명을 벗어나서 이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자는 공존의 시대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조치는 뭐냐? 6월 15일, 16일이죠. 그 다음날 아침 자신의 안보수석 육군소장 출신입니다. 황현탁 안보수석보좌관을 워싱턴으로 급파합니다. 워싱턴의 백악관을 방문해서 곧 평양에서 손님이 올 것입니다. 평양에서 특사가 오면 이번 기회에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야 합니다. 라는 걸 간곡히 설득하는 메시지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평양에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미국에 특사를 보내시오. 미국은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클린턴 대통령은 당신의 특사를 환영할 것이오. 라고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합니다. 이렇게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설득하고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클린턴을 설득하고 그 결과 2000년 10월 12일 역사적인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것이 발표됩니다. 핵폭탄을 터뜨리는 유혹을 받았던 메가더 사령부에서 그 핵전쟁의 공포에 떨었던 북한 1950년 겨울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50년 뒤 미국을 상대로 북한은 특사를 보내서 그때 조명록 특사지요. 군복을 입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은 미 합중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각하를 평양으로 공식 초청하셨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흔쾌히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하겠다고 응낙을 합니다. 참 우리 민족은 불운이었습니다. 이 일이 성사됐더라면 2000년 10월에 클린턴 방문 초청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운명은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민족사의 운명은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명록 올브라이트 사이에서 맺어진 조미 공동 커뮤니케는 오랜 적대와 증오의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관계, 국교를 수립하자고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성국무 장관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에 갑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련과의 동맹이요, 하나는 중국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 현재 하나의 동맹은 사라졌고
소련이 붕괴했습니까? 하나의 동맹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중국은 남한과 손잡았습니다. 92년에.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 것은, 미사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운하게도 2주 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이 교체되고 맙니다. 공화당 정권으로. 이것이 민족사의 불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날 뻔한 2차 핵 위기가 또 이어지죠. 그것이 첫 번째로 2000년. 김대중은 꿈을 거기서 이제 일단 좌절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불과 3, 4년 전, 4년 전입니다. 2018년 남북의 정상이 문재인, 김정은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건 대단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진 찍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남북의 지도자는 착각했습니다. 이벤트라고. 그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입니다. 그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란 건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요,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남북의 지도자는 그걸 꿰뚫지 못했습니다. 그 힘으로 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닫힌 개성공단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의 허락을 받고 지은 게 아닙니다. 중국의 허락을 받고 지은 게 아닙니다. 남북이 손잡고 만든 겁니다. 결정해서 만든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양산에서 천추의 한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배짱 있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역량이 모자라